스크류를 동반한 MARP라는 장치로 인해서 성인도 확장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어려야만 악궁 확장이 된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이 돼버렸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교정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릴 때 교정을 시작해야 치아 발치 없이 교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맞는 말에 해당되는 상황도 일부 있겠지만 당연히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비발치로 마무리될 만한 사람들은 나이 20대 내에서는 언제 하든 비발치로 마무리가 가능하고, 발치가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 교정을 시작하든 최종적으로는 치아 발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아가 나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아가 비뚤하게 나오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치아가 가지런해지려면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턱을 확장한다는 문제 때문에 어릴 때 교정을 해야 치아 발치를 안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궁 확장이라 불리는 작업으로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린 바 있는 부분인데, 이는 나이가 어렸을 때 하는 게 유리한 건 맞지만 20대 정도까지는 대부분은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악궁 확장이라는 개념은 교정치료 개념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개념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장치는 1950년대 정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되다 보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악궁 확장의 성공률이 높고 안정적이라는 결과 때문에 어릴 때 교정을 해야 발치를 안 한다라는 말까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스크류를 동반한 MARP라는 장치로 인해서 성인도 확장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어려야만 악궁 확장이 된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이 돼버렸다고 생각됩니다. 어릴수록 악궁 확장의 성공률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아이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악궁 확장이 되었다고 해서 치아가 가지런하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금니의 교합관계 변화로 인해서 저작 위치가 변경되는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별탈 없이 적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분명 생기게 되는데, 바로 치열 교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당연히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치열 교정은 보통 치아가 전부 나오고 나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하시기 때문에 악궁 확장만 먼저 진행해 놓는다는 방식은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궁 확장 장치의 종류도 여러 가지이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QR치라고 불리는 가철성 RP 장치와 치아에 반지처럼 고정해서 진행하는 고정성 RP, 스크류를 동반한 MARP, 이렇게 세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당연히 착탈이 가능한 가철성 RP가 덜 아프고 적응하시기도 편하기 때문에 유치가 있는 어린 아이들의 한정에서 가철성을 하는 편입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의 한정에서만 이 장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악궁 확장의 성공률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정성으로 하면 한두 달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1년 가까이 착용하셔야 된다는 기간의 차이 문제가 더 큰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치아가 다 교환된 이후에 고정성으로 악궁 확장을 하시고 교정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아이의 치과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으며 비용도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치아는 치조골 속에서 생기고 나면 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이 치아 뿌리만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키도 크고 얼굴도 커지는 성장을 진행하기 때문에 치아가 배열되는 악궁 공간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충분히 공간이 생기면 사랑니도 보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치가 남아있는 시기엔 진짜 공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영구치가 올라오면서 상황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자연스레 커진 악궁 공간으로 치아가 나오면서 제자리를 잘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라는 건 기본적으로 혀의 압력과 입술, 볼의 압력에 중립되는 지역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교정을 안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치아가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너무 엉뚱한 곳에서 치아가 나 있거나 도저히 가지런해질 공간이 없다면 삐뚤어진 채로 치아가 서로 엉켜 있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치아가 안 나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치아 머리의 방향성이 사실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방향성이 씹히는 면을 향해 있고 이렇게 위치된다면 치아가 별 문제 없이 잘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 머리 각도가 이렇게 꺾여 있다면 매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치아가 안 나올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치아가 겹쳐 있더라도 방향만 똑바르다면 대부분은 잘 나오게 됩니다. 간혹 유착이나 매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특수 상황이고 다른 문제가 겹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교정을 여러 번 하시면 다음 과정이 쉬워지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힘들게 1년 가까이 할 정도의 교정 치료의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교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치료 후에도 유지장치를 착용해야 유지가 되는데 유지장치 착용 기간까지 생각하면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들어간 노력과 통증, 비용까지 생각하면 그닥 유의미한 의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치아가 전부 다 나오고 나서 교정 치료를 시작해서 한두 달 정도면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주의 초기 치료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턱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하고 치아 크기가 작거나 돌출이 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치가 남아있는 시기엔 성장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에 진짜 공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사선 사진에서부터 너무 빽빽하고 치아도 엄청 크고 입도 다소 돌출된 느낌이라면 사실상 추후에 발치를 생각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확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확장은 확장대로 하고 나중에 영구치아 전부 교환한 후에 치아 발치 교정까지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유치가 혼재되어 있는 어린 시절부터 무조건 비발치를 하고 싶으니 교정 시작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악궁 확장의 방법도 좋아지고 기술도 좋아져서 단순히 치아만 가지런해지는 게 목적이라면 다소 입이 나올 수는 있지만 비발치로 치아를 피는 건 언제 교정을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외모의 변화까지 고려했을 때 발치 여부가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시작했으니까 비발치로 끝낼 수 있겠지라는 건 희망사항일 뿐 정확한 진단 없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조기 교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단순히 치아 공간이 부족하다, 영구치가 너무 빽빽해서 안 나올 것 같다, 비발치 교정만을 할 거다 라는 등의 이유로 교정을 시작하시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